오늘은 간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UBS의 경고 기사가 떴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번에 폭등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근황부터 한번 이야기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미친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결국 4만 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4만 달러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상승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직접 언급한 곳이 다름 아닌 JP모건이었습니다. JP모건 이거 터놓고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솔직히 디지털 화폐 장난질에 가장 앞장섰던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원흉이에요. 과거 2017년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외치던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중국 규제 강화와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발언 이후에 계열사를 통해서 곧바로 3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상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등도 거래 목록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이 중에서 JP모건 계열사가 비트코인 ETN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JP모건 회장은 줄곧 비트코인의 사기성을 외치면서 거래한 직원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으면서 버젓이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과 그에 관련된 직원들을 현재까지 영입, 운영하고 있다는 것. JP모건 회장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말을 했다면 JP모건이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을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치던 놈들이 도대체 왜 이더리움 동맹은 가입했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는 왜 투자를 했으며 또한 자기들의 가상화폐는 왜 만들고 있습니까? 솔직히 JP모건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보이지 않게 꾸준히 매집을 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우회 계열사를 통한 분할 매집으로 말이죠. 물론 저도 JP모건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것에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개미들의 주머니를 터는 합법적 도박장이다 라고 해야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JP모건의 이러한 말장난과 계열사 분할 매집 작업으로 그동안 뻔뻔히 비트코인 시장을 뒤에서 조종한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도 사람들 몰래 비트코인 말장난질을 계속 언론에 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게 비트코인의 장난질의 원흉은 바로 JP모건 놈들입니다. 이건 그저 떠도는 소문이 아닌 과거 사건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JP모건의 계열사 분할 매집 방법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꾸준히 장난질 쳤던 수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JP모건이 은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도 시장의 붕괴나 변화 이런 것을 대처하거나 흔들리는 달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을 매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화폐를 전혀 염두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JP모건이 의도하는 초점을 많이 빗나간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JP모건의 다량의 은 매집과 JPM 코인의 탄생을 깊게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JP모건이 은을 진짜 매집했던 이유는 바로 JPM 코인의 실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은 왜 금이 아닌 은을 매집했던 것일까? 원래는 금을 매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을 매집하게 되면 자신들의 패드가 금을 매집하는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지금의 정부 규제를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금융법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은으로 방향을 바꾼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JP모건이 만든 JPM 코인은 달러,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연동하고 있고, 금 다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을 JP모건은 매집을 해서 자신들의 JPM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 금융 팁스들이 은행을 강탈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으켰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5대 투자 은행 중 하나였던 베어 스턴스가 딥스들로 인해서 파산의 위기를 맞자 연준이 갑자기 개입을 하면서 JP모건의 베어 턴스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이 금융 딥스들은 금과 은을 사들이기 위한 준비를 이때부터 했고, 또한 반대로 금은 조용히 숨겨버리는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구상을 꾸준히 구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어 스턴스 같은 경우는 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은 투자 전문 기관이었기 때문에 JP모건이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은을 매우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고, 연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JP 모건에게 베어 스턴스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어 스턴스를 인수한 JP 모건은 은을 정상적으로 매집한 것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 은을 계속 다운시키고 만기 때 은을 현물로 받아 최저 가격에 은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과 매우 친분이 두터웠던 워렌 버핏은 당연히 이 같은 정보를 듣고 JP 모건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으며, 워렌 버핏이 말한 디지털 화폐는 사기다 라는 이 이야기 역시도 워렌 버핏 자신의 생각이 아닌 JP 모건 다이먼 회장의 정보를 통해 발설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포지션을 이야기하자면 금은 이미 패드가 가지고 있고 은은 JP 모건이, 그러니까 금과 은을 모두 이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면서 이 같은 실물 가치를 모두 흡수해버렸던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이네 CBDC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 다 JP 모건과 패드의 금, 은의 실물 소나기 아래서 놀아나고 있는 거대한 장난의 쇼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패드와 JP 모건이 금과 은을 싹쓸이 해가면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언제든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직접적으로 매집하면서 운영하지 않고도 디지털 시장을 장난질 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금과 은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는 일거양득의 이윤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폭발적인 수익률 또한 저들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할 점은 언제든 지금의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더 나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내놓게 되거나 새로운 특근법 규제 변화로 투자 심리가 행해 달라지기라도 된다면 비트코인의 값은 그 즉시 폭락할 수가 있고, 심지어 가상화폐 가격이 제로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넷스케이프나 마이스페이스의 전철을 비트코인이 그대로 밟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 시장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마치 게임 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머니가 컴퓨터상에서 아무리 비싸게 팔리더라도 머니를 거래하던 그 게임 자체가 망해버리면 가치가 제로로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실 때는 디지털 화폐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과 그 휘하의 금융기업들의 말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는 이미 금과 은의 실물 가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자가 다 먹는 판입니다. 결국 소수가 디지털 화폐의 가치까지 독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을 미친 듯이 모았던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실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질렀던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언제든지 더 나은 기술에 의해서 그 즉시 사라질 수 있는 비트코인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증을 한단 말입니까? 패드와 JP 모건이 현재 디지털 달러 시장에서 자신 있어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실물 가치를 받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JP 모건 같은 투자 기업이나 몇몇의 유명한 코인론자들의 말장난에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도대체 CBDC나 JPM 코인처럼 금이나 은의 실물 가치에 연동되는 것도 아닌 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라는 그 믿음, 그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단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실물 가치가 뒷받침되어주지 않는 디지털 화폐, 종이돈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 사기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새로운 대체제가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얼마든지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벌써 이러한 점부터 비트코인은 결코 금과 동일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분산 시스템을 자랑한다고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제공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금과 은을 독점하는 자들이 디지털 화폐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동시에 금값이나 은값도 올라 수익을 더블로 챙기고, 비트코인 같은 거요? 그냥 실컷 이용해 먹다가 쓸모 없어지면 애초에 실물 가치도 없었던 코인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애초부터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JP모건이 만들었습니까? 비트코인은 딥스들이 직접 만든 코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들에게 비트코인을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냥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가상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비트코인은 디웹 사이트에서 범죄용으로 이용되어 왔던 더러운 코인입니다. 아니, 건전한 금융 투자자라는 것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는, 또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범죄 코인을 미래의 혁명의 화폐라고 떠벌리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대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 비트코인은 유한한 가치를 지녔고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솔직히 비트코인이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한정된 코인 발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차세대 코인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반면에 실물 가치는요, 그러니까 금과 은, 이것을 대체할 가치들이 있습니까? 애초에 비트코인과 금과 은은 처음부터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지속되게 될까? 일단 JP모건과 투자 금융사들이 14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의 거품은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거품이 아직 더 부풀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오를 수도 아니면 내릴 수도 있죠.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상승 하락 시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고, 혹은 차트나 경제적 흐름을 덧대어 분석하는 사람들은 더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패드와 JP모건의 금 보유량과 은을 모으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떠벌리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 시장을 보자면 경제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금과 은의 값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 코인판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고, ETF나 주식보다 이미 소수의 큰 손들에게 디지털 화폐 시장은 더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사기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을 독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 있는 코인을 언제 어떻게 만들고 뿌리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의 향방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금융 딥스들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시장을 달구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수익적인 부분보다 블록체인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트코인을 거래한 만큼 채굴기와 채굴 전문 업자들도 열심히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이닝 채굴을 열심히 할수록 블록체인의 암호화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채굴 난이도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채굴될수록 암호화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채굴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채굴 난이도라는 것, 이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검증 보안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러한 방정식을 해결하고 푸는 데 필요한 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블록체인을 통한 네트워크 금융거래를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곧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며 보유했던 그 이유도 단순한 경제 위기에 대비한 이러한 방법이 아닌 CBDC 화폐 발행 전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작년 3분기부터 중앙은행이 금 매도세를 조금 보이고 있긴 했지만 이것은 총 매입의 10%도 되지 않는 양으로 시세 차익의 용도로 그냥 소량 매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자면 2018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전년 대비 무려 74%가 증가한 651톤으로 1971년 이래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2년 전부터 이렇게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매입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BIS는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금을 보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기축통화에 따른 불안감을 핑계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필요한 금, 즉 실물 가치인 금을 사모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각국의 큰손들의 참여로 금값이 더욱 폭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비트코인의 장난질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거래 검증 작업이 여전히 미완성적이다 라고 딥스들이 느끼게 된다면,
이 블록체인의 견고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무도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JP모건의 JPM 코인의 상용화와 비트코인의 급등이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한 달 전부터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JPM 코인을 첫 상용화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물론 상용화 테스트에 맞춰서 블록체인의 견고함이 필요한 만큼 비트코인 역시도 정확한 타이밍에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만약에 우연이라면 JP모건은 정말 신내림 내린 듯한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들의 코인을 뿌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JP모건의 첫 상용화 테스트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IMF 회원 국가 이 80% 정도가 CBDC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JP모건을 통한 이 상용화 테스트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CBDC 화폐 적용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도 그에 맞춰서 CBDC 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급등은 올해 안으로 다시 상승하기는 일단 힘들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흐름이라면 분명 한 차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JPM 코인의 디지털 화폐 활성화 테스트와 비트코인을 통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암호화 거래 검증 작업이 완성될 때쯤 IMF 국가들은 CBDC 화폐 도입 인프라를 이 시기와 맞춰서 끝마치게 될 것이고, 아마도 패드는 바로 이때부터 CBDC 화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비트코인을 박살내는 결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JP모건과 패드의 디지털 화폐 발행과 흐름의 정보, 또한 IMF 국가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적용 소식 등에 민감하게 촉을 세우시고 이 정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점은 금과 달러를 연동한 각국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언제든 폭락 또한 제로 가치로 박살나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불안한 비트코인을 JP모건 같은 딥스 기업들이 미래의 혁신적인 화폐 혹은 금과 같은 화폐라고 떠드는 것부터가 정말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명심해야 될 점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이 디지털 코인, 아직 어떠한 코인에 이 같은 금의 가치를 부여할지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에 연동시키는, 그러니까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자체에다가 지금의 달러처럼 금의 보유량을 통해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금과 같은 가치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인정되는 디지털 화폐들은 서서히 달러와 실물 가치, 그러니까 금과 은의 신용에 의해서 연동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융 딥스들은 이 지금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 딥스들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디지털 금융에 필요한 블록체인의 완성과 개미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두 가지 용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고요. 반면 금과 은을 자신들이 독식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겨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비트코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은 엿장수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를 운운하거나 경제 시황을 운운하면서 입 터는 사람들 매우 조심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딥스들, 즉 자신들의 화폐에 필요한 금융 블록체인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용도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자면 전염병 사태가 터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라는 명분을 통해 패드를 포함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가치 유지에 필요한 금의 보유 작업을 모두 끝냈으며, 반대로 JP모건은 은의 보유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BIS를 중심으로 IMF 국가들이 CBDC 화폐 유통 인프라를 서서히 조성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적용시키는 단계만 남은 상황이고, 패드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적용 속도를 맞춰서 CBDC 발행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비트코인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JP 모건은 비트코인이 폭발하기 한 달 전 JPM 코인을 발행해서 이 코인을 테스트하는 첫 상용화를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의 요인은 자신들의 CBDC 화폐 거래에 필요한 블록체인 거래 검증 작업을 완벽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위적인 버블의 계획이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